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TV 볼륨이 예전보다 커진 걸 느끼셨나요? 대화 중 다시 말해줄래요? 라는 말이 하루 몇 번씩 나오지는 않나요? 저도 주변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런 변화를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귀가 단순히 약해진 것이 아니라 뇌가 그 소리를 해석하는 힘도 잠시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저는 노년의 귀 건강과 기억력의 연결성을 꾸준히 관찰하고 정리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담담하고 따뜻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에는 안도와 희망이 남도록요. 최근 TV가 더 크게 들려야만 대사가 담기지 않나요? 가족들이 볼륨 좀 줄여달라고 말할 때 죄책감이 들거나 괜히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현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TV 볼륨이 커진다는 건 귀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느슨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각 피로가 반복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도 함께 피곤해지죠. 그렇다면 왜 뇌가 소리 해석에 부담을 느낄까요? 우리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입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소리를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건 뇌의 청각 피질이라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의 신경 연결망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소리 신호를 처리하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어집니다. 특히 여러 소리가 섞여 있거나 빠른 대화, 낮은 음역대의 목소리는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높여야만 뇌가 그나마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귀와 뇌가 함께 보내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전에 사는 76세 이만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만호님은 저녁마다 TV 뉴스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볼륨을 65까지 올리지 않으면 앵커의 목소리가 제대로 귀 속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가 조금 약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으면 볼륨 좀 줄여달라는 말이 나왔고, 그럴 때마다 이만호님은 미안함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틀어야 들리는데 가족들은 불편해한다. 그 감정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TV를 혼자 볼 때만 보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 웃고 떠드는 시간이 줄어들자 이만호님은 점점 말수도 줄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활발하던 분이 점점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이만호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귀 건강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볼륨을 한꺼번에 줄이려 하지 말고 하루에 1단계나 2단계씩만 천천히 줄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뇌가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귀 주위 혈액순환도 함께 돕는 거죠. 이만호님은 그날 저녁부터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TV 볼륨을 65에서 63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대사가 조금 흐릿하게 들렸지만 자막을 함께 보니 내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TV 보기 전에 귀 뒤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귀 뒤 림프절 부근을 3분 정도 천천히 마사지하듯 풀어주니 귓속이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63회 볼륨에 귀가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61로 줄였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59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볼륨 52에서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충분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함께 앉아도 아무도 볼륨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죠. 이만호님은 다시 가족과 함께 TV를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귀가 나쁜 게 아니라 뇌가 잠깐 쉬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 다시 깨어나고 있어. 그 깨달음이 이만호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TV 볼륨을 한 단계만 줄여보세요. 단 한 단계입니다.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자막을 함께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TV를 1시간 이상 보실 때는 중간에 5분 정도 소리를 끄고 귀를 쉬게 해주세요. 그 5분 동안 귀 뒤를 가볍게 눌러주거나 창문을 열어 바깥 소리를 잠깐 듣는 것만으로도 귀와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볼륨을 줄이는 건 단순히 소리를 작게 듣는 훈련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소리를 섬세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죠.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 동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이 반복이 어느 순간 대화를 피하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귀가 나빠졌다기보다 뇌의 청각 해석 속도가 잠시 늦어진 상태입니다. 작은 소리, 빠른 단어, 낮은 음의 목소리가 점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대화를 재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건 뇌가 소리 신호를 받아서 의미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는 귀로 들어온 소리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문장으로 조립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맥락을 연결하고 기억 속 정보와 대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처리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거나 주변이 시끄럽거나 상대방이 빠르게 말할 때는 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이건 청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정보 처리 용량과 속도의 문제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최정현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현님은 평생 활발한 성격으로 동네에서 모임을 주도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중을 덜 한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빠르게 하면 거의 절반은 놓쳤고 마트에서 직원이 물어보는 말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반복할수록 본인도 지치고 상대방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정현님은 결국 대화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듣기만 하고 말을 아꼈죠. 손자가 다가와도 웃기만 하고 대화는 짧게 끝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최정현님은 스스로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조용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정현님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화를 피하는 건 귀 때문이고 그게 점점 나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최정현님은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청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즉 여러 소리 중에서 필요한 소리만 골라 듣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죠. 담당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는 괜찮으신데 뇌가 소리를 정리하는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훈련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최정현님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간호사가 알려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5분씩 눈을 감고 집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시계 초침 소리,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 아래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까지 하나씩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와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도 둘을 구분할 수 있었죠. 2주가 지나자 손자의 빠른 말도 예전보다 훨씬 잘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는 말을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주 차에는 모임에 나가서도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최정현님은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내 귀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잠깐 쉬고 있었던 거구나. 이제 다시 깨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루 5분 눈을 감고 집안의 소리를 구별해 보세요.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 처음엔 한두 개만 들리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소리가 구별됩니다. 이 훈련은 귀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보다 내 귀의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뇌는 다시 소리를 빠르게 처리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스스로도 느끼고 계신가요? 하지만 말수가 줄어드는 건 성격 변화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불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의 언어 자극도 멈춤 버튼을 눌러버리죠. 이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불편하면 말하기도 줄어들고 말하기가 줄면 뇌의 언어 중추도 점점 비활성화됩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고립이 시작됩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순히 입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감정을 실어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그런데 귀가 불편해지면 상대방의 반응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대화의 재미와 의미가 사라집니다. 결국 말하기를 멈추게 되고 뇌의 언어 중추는 점점 사용되지 않는 도구처럼 녹슬기 시작합니다. 이건 뇌에게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고양시에 사는 80세 박선희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선희 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말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 노인회에서 회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죠. 하지만 7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모임에 나가도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서 조용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희 님 본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으니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놓쳤고 그러다 보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게 편했던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메뉴를 물어봐도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만 했죠.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웃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반응해야 하는데 그게 점점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박선희 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입을 여는 횟수가 10번도 안 됐죠.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박선희 님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희 님은 동네 도서관에서 건강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뇌가 더 빨리 늙는다고요. 그 말이 박선희 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귀 때문에 말을 줄였는데 그게 내 뇌를 더 늙게 만들고 있었구나. 강사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3분 혼자서 소리 내어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 에, 이, 오 같은 모음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시 한 구절, 오늘 먹은 음식, 창밖 풍경 등 무엇이든 소리 내어 말하는 거죠. 박선희 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아, 에, 이, 오우를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니 어색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 차에는 아침에 창밖을 보며 오늘은 날씨가 맑네요. 참새가 저렇게 많아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3주 차에는 손자에게 먼저 질문을 건넸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가 먼저 물어보시네요 라고 했을 때 박선희 님은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선희 님은 다시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게 다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도 박선희 님이 예전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기뻐했죠. 박선희 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한 건 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귀가 불편하니까 말하기를 포기했던 거구나. 하지만 말을 다시 하니까 귀도 따라서 좋아지고 있어. 실제로 박선희님은 말을 다시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말도 예전보다 잘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뇌가 언어 자극을 받으면서 청각 처리 능력도 함께 회복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매일 3분 혼자서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아, 에, 이, 오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창밖 풍경을 묘사해도 좋고 오늘 먹은 음식을 설명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입과 목소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질문을 먼저 건네보세요. 대답을 듣는 게 부담스러워도 일단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뇌는 언어 자극을 받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귀와 뇌가 잠깐 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을 시작하면 귀와 뇌도 다시 깨어날 겁니다. 아침 새소리, 냉장고의 일정한 소음, 바람 흔들림. 이 소리들이 사라진 건 단순한 청력 변화가 아닙니다. 소리를 구별하는 뇌의 활성도가 잠시 줄어들었을 뿐이죠. 다시 훈련하면 회복의 문은 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이죠. 새소리가 들리면 아침이 왔음을 알고, 냉장고 소리가 들리면 집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바람 소리가 들리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건 단순히 청력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그 소리들을 다시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특정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뇌는 그 소리를 처리하는 신경 경로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뇌는 놀랍게도 그 경로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이건 뇌의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배우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남 한평의 74세 윤기성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성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연 속에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소리, 벌레 소리, 바람 소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들으셨죠.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그 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밤에도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기성님은 처음엔 새들이 줄어든 건가, 환경이 변한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이 놀러와서 창문을 열며 새소리 좀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윤기성님은 깨달았습니다. 새는 여전히 울고 있는데 내 귀가 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윤기성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자연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자연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니. 그건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를 잃는 느낌이었죠. 윤기성님은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청기를 권유받았지만 윤기성님은 보청기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마을 보건소에서 귀 건강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 간호사는 귀 뒤 림프 부위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게 청각신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또한 매일 조용한 시간에 자연 소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뇌가 그 소리를 다시 구별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윤기성님은 그날부터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귀 뒤를 3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귓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분 동안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까치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윤기성님은 반가웠습니다. 3주 차에는 참새 소리도 구별됐습니다. 4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녁에는 귀뚜라미 소리도 들렸죠. 윤기석님은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세상이 다시 돌아왔구나.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예전엔 귀찮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들이 이제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윤기석님은 이후에도 매일 아침 귀 마사지와 소리 듣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윤기석님은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손자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윤기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가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깨어난 거란다. 그리고 그건 내가 매일 조금씩 노력했기 때문이야. 윤기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회복은 가능하다. 단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전 3분 귀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림프절 부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조금 열고 1분 동안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처음엔 한두 가지만 들리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소리가 구별될 겁니다. 귀가 살아나면 세상이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여러분을 고립에서 꺼내줄 겁니다. 이 나이에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 질문이 귀 건강을 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하지만 귀는 나이가 아니라 자극과 순환에 반응합니다. 뇌는 연결만 다시 되면 다시 학습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회복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소성을 유지합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뇌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와 뇌의 연결을 다시 강화하면 청각 능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듣지 못하는 삶과 다시 듣는 삶, 그 차이는 엄청나니까요. 통영 79세 정일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일수님은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들으며 산책하는 게 낙이었죠. 하지만 60대 중반부터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고 70대가 되니 가족들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5년 넘게 이어폰을 사용한 게 원인일 수 있다고 했죠. 정일수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보청기를 권유받았지만 정일수님은 보청기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79세에 보청기를 쓰면 내가 정말 늙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가족들은 정일수님이 점점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걱정했습니다. 전화 통화도 어려워하고 손자들이 놀러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정일수님 본인도 답답했습니다.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고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 반응이 무서워서 말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인터넷에서 찾은 귀 건강 루틴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3분 귀 마사지와 1분 생활소리 인식 훈련이었습니다. 정일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딸이 간곡히 부탁해서 일단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매일 귀 뒤를 3분 마사지하고 창문 열어 소리 듣는 걸 반복했죠. 2주가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3주 차에는 딸과 전화 통화할 때 예전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일수님은 놀랐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네? 4주가 지나자 손자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말을 했을 때 정일수님은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물어보지 않았죠. 손자가 할아버지 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정일수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주가 지나자 정일수님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습관이구나. 정일수님은 이후에도 매일 같은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귀 뒤 마사지 3분, 창문 열고 바닷바람 소리 듣기 1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정일수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가족과 통화가 편안해졌고 손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무엇보다 바닷바람 소리가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일수님은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기회구나. 정일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회복은 나이보다 습관입니다. 79세에도 85세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내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를 쌓아가세요. 일주일 후 조금 나아지고 한 달 후 좀 더 나아지고 석 달 후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과정을 믿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3분 귀 루틴을 기록해 보세요. 노트에 오늘 귀 마사지 했음, 오늘 소리 듣기 했음이라고 체크만 해도 됩니다. 그 기록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TV 볼륨이 줄었나? 대화할 때 다시 묻는 횟수가 줄었나? 생활 소리가 더 잘 들리나? 작은 변화를 발견하면 그걸 기록하세요. 그 기록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회복은 나이보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회복되면 기억도 대화도 다시 살아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가볍게 매일 3분만. 다시 들리는 세상은 다시 살아나는 관계이고 다시 돌아오는 기억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밤 귀에게 조용히 인사해 보세요.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듣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흐려졌다고 해서 영원히 막힌 건 아닙니다. 닦으면 다시 맑아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방법들, TV 볼륨 한 단계 줄이기, 하루 5분 생활 소리 듣기, 매일 3분 속삭임 발성, 귀 뒤 마사지,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3분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일주일 후엔 습관이 되고 한 달 후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석 달 후엔 가족들이 알아챕니다. 귀가 좋아지셨네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질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시작했어.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귀 뒤를 3분 마사지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 소리를 1분 들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귀를 깨울 겁니다. 귀가 깨어나면 뇌도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기억도 대화도 관계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극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다시 세상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세요. 오늘부터요. 따뜻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귀가 조금 더 맑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 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가볍게, 꾸준히. 그러면 다시 들리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